안녕하세요, JP트레이딩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투자 기초용어는 공매도입니다. 자, 우선 공매도 정의와 개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공매도란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하락할 때 생기는 차익금을 노리고 실물 없이 주식을 파는 행위입니다. 빌공, 팔매, 건널토, 말 그대로 없는 것을 판다라는 뜻으로, 즉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매도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없는 것을 어떻게 팔아? 라고 아직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 있는데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 시장의 침체로 인해 반도체 테마 대표주인 삼성전자의 하락 또한 예상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투자자 A는 삼성전자를 공매도하려고 합니다. 단 삼성전자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럴 때 타인의 주식을 빌려서 공매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투자자 B는 삼성전자의 주식을 보유 중인 주주입니다. A는 B에게 삼성전자의 주식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한 주만 빌려주면 다시 매수해서 갚는다고 하죠. 더불어 일정의 대가 또한 지불한다고 합니다. 이에 B는 빌려준 주식을 돌려받음과 동시에 수수료를 챙길 수 있어 흔쾌히 빌려준다고 합니다. B는 A에게 삼성전자 주식 한 주를 빌려주었고 A는 삼성전자의 주식 한 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이리하여 A는 빌린 주식을 시장에 팔면서 공매도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공매도로 인해 A는 다시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나 단 시장의 주식을 팔았으니 현금을 확보하게 됩니다. 앞서 공매도는 주가가 떨어질 것을 예상할 때 시세 차익을 노리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A는 B에게 빌린 주식을 갚아야 하니 삼성전자의 주가가 하락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러고 나서 삼성전자의 주식이 하락했을 때 다시 매수를 합니다. 최초 삼성전자의 주가가 1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공매도 후 주가가 하락한 가격이 70만 원이라고 합시다. 여기서 시장에 매도했던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서 매수를 한다면 30만 원의 차익이 발생하는 거죠. 이득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A는 일정의 수수료와 빌린 주식을 B에게 갚을 수 있고 차익의 현금도 보유할 수 있게 됩니다. 단 B는 하락한 가격의 주식으로 되돌려 받게 되지만 어차피 팔거나 하지 않고 보유 중인 주식의 한 주를 빌려준 것이기에 크게 관여치 않습니다. 게다가 수수료를 챙겼으니 하락하기 전 높은 가격에서 보유할 바에는 나은 방법이죠. 하락장에서의 수익, 말만 들었을 때는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자가 주가가 떨어질 것을 예상하고 그렇게 판단한 종목을 빌려서 판매하고 나중에 주가가 떨어지면 해당 종목을 다시 산다는 것은 매우 예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주가 차익을 얻어 이익을 낸다는 것은 리스크가 높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빌렸던 주식을 갚아야 할 때 앞서 설명드린 삼성전자의 주가가 올랐다면 A는 손해를 볼 수 있죠. 이리하여 공매도는 대개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사용하며 일반 개인 투자자가 사용하기에는 난이도가 높은 투자 방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공매도의 종류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공매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차입 공매도와 무차입 공매도. 먼저 차입 공매도란 빌릴 차, 들 입, 말 그대로 빌린다. 경제 차입이 확정된 타인의 주식을 빌려 매도하는 행위입니다. 앞에서 예시로 들었던 투자자 A와 B의 삼성전자 내용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반적인 차입 공매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무차입 공매도란 없을 무, 빌릴 차, 들 입, 말 그대로 없는 것을 빌린다. 즉, 경제 주식이나 채권 등과 같은 유가증권을 전혀 보유하지 않는 상태에서 투자자가 매도하는 거래 형태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앞서 차입 공매도와는 다르게 실물 없이 공매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없는 것을 팔고 주식을 갚는다는 정의가 나올 수 있는 이유는 후불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용을 담보로 하여 무차입에 대한 공매도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처럼 공매도 수량 등 제한이 없는 특유적 거래로서 밀린 주식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결제 불이행이 생길 우려가 다분하여 무차입 공매도는 우리나라에서 불법 행위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개인 투자자가 공매도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대주거래와 대차거래. 먼저 대주거래란 개별 종목 주식값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될 때 금융사나 증권사에서 해당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식값이 판 가격보다 더 떨어지면 싼 가격에 똑같은 주식을 똑같은 수량만큼 사서 상환의 차익을 얻는 방식입니다. 영상 최초 삼성전자의 예시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금융기관이나 증권사에서 개인에게 주식을 빌려주는 거래입니다. 단, 개인 투자자들도 일정 수준의 신용이 되어야 이용할 수 있는 거래 형태입니다. 다음 설명드릴 대차거래와 비교했을 때 높은 수수료와 차입 가능 종목이 적고 상환 기간이 비교적 짧으며 연장이 불가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처럼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불리한 환경입니다. 한마디로 웬만하면 개인들은 하지 말라는 거죠. 다음은 대차거래란 대주거래와 비슷한 개념이나 금융사나 증권사에서 개인이 아닌 기관 투자자 또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주식을 빌려주는 거래입니다. 대주거래와 비교했을 때
번째, 낮은 수수료와 차입 가능 종목이 많고 상환 기간이 비교적 길며 연장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 50억 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라면 대차 거래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매도의 위험성을 짚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설명드린 것처럼 공매도를 이용하면 주가가 떨어질 때도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만큼 리스크도 따라오겠죠. 첫 번째, 약세장 전망이 계속될 경우 공매도가 몰린다면 시장은 한순간에 공황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많습니다. 물량이 충분한 기관이라면 공매도에서 이익을 보기 위해 주가 폭락을 유도하는 만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공매도는 주가를 떨어뜨려 시세 차익을 거두기 위함입니다. 이처럼 공매도는 투기성이 짙은 데다 시장에 많은 물량을 풀어 주가를 한 번에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시세 조각을 벌일 가능성이 높아 국가별로 엄격한 제한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 주식 가치가 떨어져야지 돈을 버는 구조이다 보니 불법 정보나 가짜 뉴스가 생성된다거나 세력들이 시세를 조작하여 기업에게도 타격을 줌과 동시에 다른 투자자들의 선택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오늘은 투자 기초 용어 공매도에서 알아보았습니다. 혹시나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영상은 공매도의 개념 및 거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걸 설명드리는 거지 공매도를 장려하거나 유도하는 영상은 아니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올해 6월까지 금융당국이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상태입니다. 추후에 공매도 관련 이슈가 나오게 되면 그때 다시 요약해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